데이터를 통해 민심을 묻고 읽어보는 민심은 Y. 데이터로 민심을 살펴보는 민심은 Y. 오늘부터 새로운 멤버들과 시즌2를 시작합니다. 두 분 먼저 직접 자기소개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휴먼앤데이터 이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기쁜 소식 밝은 세상 평화방송에 이제 자주 나오게 될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는 민심을 천심으로 알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소감을 거창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은영 소장님 소감도 들어봐야겠는데요. 하늘엔 평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더 숭고한 마음으로 여론을 네.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민심은 Y. 본격적인 얘기 나눠볼게요. 앞에서도 얘기를 나누다가 지금 끝났는데 지금 네. 제일 핫한 이슈 김포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분은 김포랑 좀 인연이 있으십니까? 아는 분이 김포에 사셔서 조금 얘기는 들었는데 네. 아무래도 여기 이제 출퇴근 지옥 그 얘기는 많이 들었죠. 네. 에디터님은? 저는 이제 김포는 비행기 탈 때 자주 갔었는데 그 바로 전 직장이 강서구에 있어갖고요. 김포를 자주 가보긴 했었죠. 예. 네네네. 그래서 뭐 업무 때문에 그렇죠. 교통 불편에 대한 부분이나 뭐 취재 성격으로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아무튼 김포 시민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 뭐 교통에 대한 불편이 막심하다는 거는 그렇죠. 뭐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지금 서울시 김포구가 된다면 서울 지형이 체리따봉이 되는 거 아니냐 얘기가 지금 밈으로 나올 정도로 이게 지금 핫한 이슈인데요. 네. 국민의힘이 이걸 왜 꺼냈다고 보십니까, 두 분은? 일단은 저는 그 대통령 지지율이 낮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 보궐선거에서 수도권 이기론이 확인이 돼서 그걸 돌파해야 하는데 그 킬러 컨텐츠가 필요했는데 이게 마침 딱 이게 그 보니까 홍철호 당협위원장이 예. 지난해부터 계속 제기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나오긴 얘기는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수도권 편입을 얘기한 건 아니었고 뭐 한강 르네상스나 뭐 그런 거 이제 아까 그 장 기자님이 얘기하신 그 시설에 대한 어떤 이제 그 혐오 시설 쓰레기 건폐장을 받고 5호선을 연장하는 그런 건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지금 아마 누가 여기다 조금 더 덧칠을 해서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킬러 컨텐츠로 내놓은 네. 것이다. 에디터님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저는 뭐 이제 시중에서는 우스갯소리로는 대통령께서 예전에 소시적에 그 체리따봉을 또 좋아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김포를 또 이제 편입을 시키면 체리따봉 모양이 된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너무 과한 해석이고 저는 뭐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이은영 소장께서 말씀 주신 대로 국면전환용이 분명히 성격이 있을 것이고요. 둘째는 이제 총선용이라고 보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재보궐선거 그 국민의힘 패배 이후에 국민의힘한테 좋았던 주제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유리한 주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재보궐선거 패배한 그 이후에 김기현 체제 2기 지도부 들어서고 나서 아무튼 언론에게도 좋은 평가를 못 받았던 것 같았고 인요한 아무튼 혁신위원장도 마찬가지고 혁신위원들의 면면도 공개되고 나서 과연 국민의힘이 혁신이 가능할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 왔는데 이게 확 바뀌어서 지금 결론만 놓고 보면 사실 이번 주 화요일에 이 이슈가 들어서고 나서 모든 이슈가 다 뉴스가 다 김포로 맞아요. 뒤덮였어요. 거의 정치계의 전청조만큼 그런 거의 완전히 집어삼켰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선거용이라는 생각은 많은 국민들께서 아마 하실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저도 이제 좀 소설을 좀 써보자면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소설을 좋아하시니까 김기현 대표가 이 얘기를 어쨌든 대표적으로 먼저 꺼냈어요.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꺼낸 중진 3선 이상은 동일 지역 출마 금지 원칙 게다가 영남 스타들 이 얘기까지 좀 우리가 추가를 해보면 나중에 영남에 계신 분들이 만약에 수도권에 험지를 출마한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수도권의 표밭을 좀 흔들 만한 이슈가 필요했겠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소설입니다. 근데 그 얘기도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열자면 선거용으로 등장한 주제이기도 하고 국면 전환용이기도 해서 아무튼 다목적으로 포석을 깔았는데 국민의힘이 현재 재미를 보고 있는 건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김포 말고 다른 이제 수도권 유사 도시에서도 뜻이 이제 모아지면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요 사안이 김포 주민들뿐만 아니라
아니라 국민들도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죠. 서울 인접 지역은 지금 자치단체 쪽에서 전부 다 예. 주민조사를 하고 있기도 하고. 예. 그래서 민심의 온도가 더 궁금한데요. 이거 네네. 소장님 좀 짚어주실까요? 오늘 지금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를 했어요. 예. 1일 날 조사를 해서 11월 1일 조사해서 503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국 조사인데 반대가 58.6이 나오고요. 찬성이 31.5 나오고 잘 모르겠다가 10.0%가 나왔어요. 반대가 많아요. 반대가 지금 많게 나왔거든요. 근데 예. 이제 여기서 그 거의 6대 3으로 나왔잖아요. 예. 대통령 지지율 그 구조하고 약간 비슷한 패턴인데 모름이 10%가 나왔거든요.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모름이 찬성으로 갈 수 있느냐, 예. 요게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고 지역별로 보면은 지금 인천 경기 지역의 반대가 65.8%, 찬성이 23.7%로 반대가 지금 상당히 높게 나오고 예. 충청이 높게 나오더라고요. 오. 충청이 67.5%가 반대했고 찬성이 25.5인데 이게 충청권이 그 왠지 모를 그 소외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지역보다 이 이제 좀 어중간하게 서울하고 가깝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왠지 모를 소외감이 이쪽 지역에 좀 많이 생긴다. 그쪽 수치를 예. 또 눈여겨보게 되고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가 많이 나온 수치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전국적인 단위의 여론조사나 이런 조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충청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의 입장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이나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굉장히 불편한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것이고요. 네. 물론 수도권 민심은 좀 다를 수가 있을 것이고 반대가 나온 측면에서 또 하나의 이유를 들자면 이게 서울시장 공약이나 김포시장 공약을 찾아봤는데 이런 수도권 편입 이슈, 서울 편입 이슈는 아예 공약에도 그러니까 없던 없어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용산과 국민의힘의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 아래 급하게 마련된 히든 카드임에는 분명해 보이는데 이 행정구역을 실제 책임지고 있는 행정가들 입장에서는 이걸 계획하지는 않았고 그렇죠. 예. 본인들끼리는 얘기를 했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이시기에도 이런 행정구역 개편이나 행정 편입 문제를 이렇게 성급하게 그냥 던져도 되는 걸까라는 일종의 거부감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이후에 보여주는 그런 태도들, 김포시가 괜찮으면 다른 시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식의 워딩은 네. 이거 뭐 일단 김포시민을 한번 간을 보겠다라는 수준의 그런 반응들로 보여져서 예. 불편해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홍철호 아까 그 당협위원장 당협위원장. 말씀 주셨는데 그분이 제시한 데이터나 국민의힘 이제 지도부에서 처음 꺼낸 그런 데이터들 있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들이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좀 보여지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 통계청 자료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면 김포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교통량을 보면 다른 지역이랑 비교했을 때 큰 차이 없이 한 12 정도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질문 드리려고 했거든요. 네네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조사는. 이 조사요. 네. 이 지금 제가 김포에서 그 이제 나온 조사자 첫 번째 조사인데 이게 네. 지금 공론 조사를 했는지 제가 좀 의심스러웠거든요. 근데 그런 형태로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져서 내용을 좀 더 봐야 되겠는데 2,500명 대상으로 해서 현장 조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무슨 이게 강당이나 뭐 이게 저기 체육관 같은데 모아놓고 이제 그룹으로 앉아가지고 그 공론 조사 방식이 좀 그렇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현장 조사를 해서 1,750명이 답변했는데 84%가 편입에 찬성하는 걸로 응답을 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데이터였는데 일단은 지금 보면은 그 기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 딱 한 문항만 물어요. 찬성이냐 반대냐. 그래서 그 지역의 시민들에게 이게 조사가 가는지 그건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이런 식의 조사가 다른 데서도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이거는 조사라고 할 수가 없죠. 서베이도 아니고 앙케이트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오늘 김포시의회 부의장인 오광현 의장을 만나서 인터뷰를 1시간 정도 했는데 예. 그분이 밝혀주신 내용에 따르자면 김포 을 지역의 홍철호 위원장이 마산동 생활체육관에서 전진대회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당협위원장이 당원들을 모아놓고 이제 본인이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는 게 어떠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당신들 생각은 어떠냐? 당원들 라는 대상으로 2,500명 당원들을 모아놓고 했다는 얘기를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온 이제 응답이 85%가 찬성했다 예. 이거라는 것인데 이건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사실 보기가 좀 어렵지 그럼요. 않을까? 이게 이제 당원들이 정말 진짜 대상이어서 한 네. 조사였다면 그 당원들의 의견을 그게 이게 이 조사라기보다는 그냥 공론, 공론도 당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네. 보시기에 당론, 김포시 당론. 김포 당론. 여론 조성이죠. 여론 조사가 조성. 아니고. 예. 그래서 이건 어. 좀 맞지 않고 그리고 이게 지금 지자체들이 진짜 딱 한 문항만 묻는
물어보거든요. 근데 예.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형태예요. 그냥 찬반만 물어보는데 대상이 누군지도 명확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네. 막 뿌려서 조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기본 요건도 갖추지 못한 조사, 네, 맞습니다. 조성인지 조사인지 조성. 모르겠지만 예. 네. 봐야 된다는 거고.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제 판을 계속 키워가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수도권 메가시티, 예. 메가서울 만들겠다고 그렇죠. 하면서 조경태 의원을 예. 위원장으로 하는 특위까지 발족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민의힘은 기세가 이제 완전히 넘어왔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빨리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몰아붙이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저도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구리 의왕 쪽에서도 반응 나오는 거 보니까 뭐 논의를 아무튼 지역을 좀 확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도 만약에 국민의힘 지자체장이 있다면 예. 거기서 이제 따로 조사를 돌려볼 예정이라고 하고요. 오늘만 하더라도 김기현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내뱉었던 일성은 김포 편입을 찬성하냐 안 하냐 예스 오노 밝혀라. 가수 지코 마냥 이건데 그리고 윤재욱 원내대표도 사실은 이제 야당 일각에서 천공 기획설 같은 거를 제기한 적 있잖아요. 이제 네. 이런 거는 김포 시민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공세를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 거 보니까 분위기가 우리에게 넘어왔다고 당 지도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민주당은 이게 이 의제가 화요일에 던져졌는데 예. 지금 목요일이잖아요. 2박 3일간 민주당의 움직임을 보면 첫 번째 일성은 일단 이계호 정책위의장으로부터 나왔어요. 근데 예. 이계호 위의장 첫 인터뷰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첫 반응이 매우 신중했습니다. 경기도지사가 반대 중이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확실한 민주당의 입장은 지금 당장 없다라고 얘기한 이후에 역제안인 행정 대개편이 나온 것이고 예. 거기에 그 만능 이어지는 발걸음인지 모르겠으나 이미 예정돼 있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민생 기자회견이 이제 따라 붙으면서 툭 나온 것 같다. 뭔가 좀 이렇게 분위기를 그렇죠. 바꿔보려고는 하는데 이게 확실하게 입장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뭐 우리 이은영 소장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지금 요 메가시티, 메가서울까지 큰 구상을 발표한 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 메가시티 구상은 사실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뭐 O+2 등등 해서 김경수 지사까지 계속 추진을 했던 건데 예. 그 부산 부울경 지역 메가시티는 거기 정착을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한 조사에 보면은 그 이 정책 추진 배경에 대한 문항이 있어요. 네. 정치적 이해에 따른 것이다라는 게 58.8, 해당 지역 주민이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다가 27.3밖에 안 나왔거든요. 정치적 이해라는 의견이 많네요. 예, 이 의견으로 이미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고 추진 주체에 대해서도 경기도나 서울시가 되어야 한다는 게 33.6%인데 그 국회나 정치권이 되어야 한다는 건 12.6%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 논의가 지금은 워낙 이제 메가톤급 이슈여서 네. 못 보던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반향이 크게 나오곤 있지만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사그라들 이슈고 자칫 잘못하면 망치로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 시민들이 딱 말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서울 시민들은 이 이슈에 대해서 침묵의 나선을 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반대한다고 표명을 하는 경우에 내가 굉장히 옹졸한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반대 의사를 갖고 있지만 있어도 말하지 않고 말하지 있는 않고 상황. 계속 이게 침묵의 나선이 커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요 문제로 혹시 지자체 간의 갈등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뭐 얘기해 주신 대로 그런 혐오 시설이나 님비 현상 그렇죠. 문제로 요 부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들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경기도가 이 세수 문제만 그 님비 시설의 문제를 떠나서 세수 문제만 갖고도 경기도 지금 도지사님이 삭발을 하시기 지금 일부 직전이다라고 네. 보고 있어요. 이 세수 그 지자체가 받는 돈이나 이런 재정의 문제 다 걸려 있으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서울과 경기도를 싸움 붙이는 일밖에 안 된다. 그리고 저는 사실 그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좀 트라우마가 사실 있어요. 있는 지역이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양천구라든지 그리고 염창동, 예. 강서구 이쪽이 원래 사실 김포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행정구역을 뺏기기만 한 그런 도시여서 만약에 나중에 이제 뭐 앞서서는 우리 이은영 소장께서 혐오 시설이나 일정 부분 아무튼 기피하는 시설들 얘기는 빼주셨으니까 네. 이게 결과적으로는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하냐 네. 이제 이런 것들을 행정구역도 그렇고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따진다고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찌됐든 당장은 지금 야당이 입장을 좀 보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길게 봐서는 여당이 유리할 게 없는 이슈라고 보이는 게 예. 바로 이런 지자체 간의 갈등을 결국에 봉합하는 숙제는 정치권이 해야 되고 집권 여당이 이걸 던졌기 때문에 예. 해야 될 텐데 그 갈등을 중재한다는 건 쉽지 않을 거고요. 우리가 비단 같은 서울 안에서도 마포구에서 그 쓰레기 매립장 문제 맞아요. 때문에 그 동네 간의 갈등이 엄청나게 심했는데 네. 이게 만약에 진짜 김포구 편입 문제가 불거지고 나중에라도 실제 편입이 된다 한들 예. 서울시의 시설들이 김포구로 갔을 때 그 상처받는 사람들은 결국 김포구 시민들이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응답을 해줘야죠. 표 계산 여야가 지금 분주하게 하고 있을 텐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는 이거 자체가 이게 지속될 수 없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실제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이미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도시 통합에 대한 사례도 있고 이렇게 메가시티로 했다가 잘 안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특히 메가시티는 되기가 어려워요. 네, 왜 그렇게 보냐면 이미 도시 통합 사례에서 보면 블랙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예. 그 주변부가 조금 낙후된 지역이 완전히 빨려 들어가는 형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잘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네. 제대로 된 계획이 아무튼 없다면 지금 정도의 수준으로 그냥 제시했다가 만약에 실현이 안 되면 그 역풍은 누가 맞을지 아무튼 감당은 해야 될 겁니다. 네. 지금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도 있었고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요 두 건에 대해서 두 분 어떤 포인트 주목하셨는지 한번 코멘트 들어볼게요. 일단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굉장히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야당을 너무 배려한다. 많이 바뀌었나? 바뀌긴 바뀌었어요. 네, 속마음은 바뀌었는데, 모르겠지만. 바뀌었나? 그래서 궁금증이 이르게 했는데 어쨌든 그 뭐 많은 예산을 이제 민생 예산을 다시 복원하는 것처럼 얘기는 했어요. 계속 쭉 읽어줬기 때문에.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중요한 예산들은 지금 복원이 안 된 상태여서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오늘 민생 기자회견을 네. 다시 했는데 저는 핵심 키워드가 무한 내피. 그래서 이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지 말고 역할을 더 키워라. 네. 이게 핵심적인 메시지인데 저는 지금 꼭 필요한 메시지라고 좀 봤습니다. 예. 근데 잘 지금 부각이 안 되고 있어요. 김포 때문에. 예. 그러게요. 네. 그게 사실이어서 사실은 뭐 이어가자면 흠이라면 흠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나 타운홀 미팅의 경우에는 어찌됐든 다 경제나 민생을 얘기하는 자리였는데 주목을 네. 받았던 건 사실이거든요. 뭐 어쨌든 기사의 총량이나 언론 보도량을 비교해봤을 때 그런 것 같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가 아무튼 작심하고 보여준 이 민생 기자회견이 김포 이슈에 조금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아쉽다는 내용이고요.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저는 형식은 뭐 많이 좋아졌고요. 네. 뭐 소통하려는 모습도 좋은데 내용 측면에서는 저는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모순된 지점들이 좀 적잖이 보이거든요. 이거는 네. 뭐 시정연설부터 타운홀 미팅까지 제가 종합적인 평가를 하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탄핵 얘기도 사실 예산 얘기하시다 탄핵 얘기를 이미 예. 꺼내신 그러니까요. 굳이 안 거잖아요. 해도 할 얘기 꺼내셨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불효불급한 것을 줄이고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절규하는 분야에 예산을 재배치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려고 하니까 탄핵 얘기 나오고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온다.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 얘기를 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여기 나와서 했거든요. 네네. 누구 보고를 받고 계신 거냐. 그러니까 이거 누가 얘기했는지 찾아내야 됩니다. 맞아요. 이렇게 출처. 대통령의 네. 눈과 귀를 가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사회적 기업 지원 예산 같은 거 이번 정부에서 많이 잘 나오는 거 다 알거든요. 근데 갑자기 사회적 기업이 뭐 하는 데는 다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익을 진짜 말 그대로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인 가치를 내세우는 회사들인데 여기 예산 다 잘라놓고 서민 지원을 얘기하신다는 이거 일단 모순적으로 안 맞고요. 예. 연구개발 예산 뭐 줄인 거 다들 아실 텐데 과학기술계 난리 났죠. 그거에 대해서 합당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게 제일 불효불급한데 불효불급한 것을 줄였다고 얘기하시는 게 절대 이게 모순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부자 감세라는 측면은 지금 경기 상황이나 경제 상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예. 원래 아쉬운데 이제 1년 반 만에 또 서민 지원을 얘기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뒤가 안 맞다고 평가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여기에 네. 대해서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가 반박성의 이제 기자회견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어찌됐든 여야 지도자가 네. 경쟁적인 차원에서 우리 경제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겠다 이런 거 다 예. 좋거든요. 근데 안타깝게
안타깝게도 총선 앞두고 예산 정국이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이 만나서 협치하는 자리는 제 미리 죄송합니다. 기쁜 소식과 밝은 세상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런 전망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또 반박을 했어요. 네.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 그러니까 둘 다 민생을 얘기하는데 지금 두 길이 너무 달라서 이 네. 협치가 가능할 것인가? 지금 민생 너무 시급한데요. 어떻게 진단하세요, 소장님? 협치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전문가들도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사회 현상을 대통령과 관련된 거 분석할 때 이렇게 가야 하지만 하지 않을 것이다. 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총선 결과가 나와야지 이제 협치의 틀이 비로소 만들어질 것 같고 사실은 그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은 그 재정 건전성에만 매달리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에만 매달려서 지금 경제 무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을 한 건데 예.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지지율이 낮았을 때 지지율을 반등시킨 경제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인위적인 부양을 하지 않겠다. 이 한 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 대통령실도 이 경제에 대한 가치와 철학을 한 줄로 해서 보여줘야지 네. 사람들이 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나가야 될까에 예. 대해서 그 뭔가를 좀 메시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에너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비판만 할 것이 아니고 여당 내에 그 기조를 좀 한 줄로 얘기를 해달라. 네. 네. 한마디만 더 하고 싶은 게 예. 저는 대통령께서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는 우리 참모들이 이 부분은 꼭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 예산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윤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이후에 용산으로 옮겨간 이유는 대통령실의 조직을 슬림하겠다라는 공약도 분명히 있었고, 그랬죠. 그럼 인원을 줄여야 되고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일단 해외 순방비 얘기는 제가 여기서 안 할게요. 근데 대통령실의 예산이 어찌됐든 역대 정부와 비교했을 때 그 조직에 필요한 예산들을 너무 많이 이제 편성을 해놓으신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원래 했던 약속과 다르지 않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은 주실 필요가 있고. 건전 재정을 얘기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야당 쪽에서 만약에 이 부분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런 것들을 좀 줄여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야당과 어느 정도 손발이 맞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좀 협상하는 대목에서 여야가 아무튼 서로 잘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대통령실에서 이 방송을 꼭 들어야 될 텐데요. 그러게요. 그리고 오늘 또 얘기해 볼 마지막 주제. 국민의힘이 오늘 혁신위원회 제안을 받아들여서 징계를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했습니다. 네. 사실 근데 좀 논란이 있었어요. 이준석 전 대표나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원치 않는다는 네. 얘기를 네. 했었거든요. 오늘 국민의힘의 이 결정 타격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타격이 제일 큰 사람은 누구일까?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미 답변을 정해놔서 소장님이 먼저 하셔야 돼요.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가 큰데 지금 우리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이 이제 혁신위가 인요한 혁신위가 이제 만들어지고 대사면하고 험지 출마론 두 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좋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이야기가 반대로 해석이 돼갖고 당내 분란이 일어날까? 예. 저는 이 이유는 비대위를 띄워야 되는데 혁신위를 띄웠기 때문에 그렇다. 거기서부터 잘못했다. 네, 그 완전 단추가 동의합니다. 완전히 잘못 처음에 끼워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비대위가 만들어지면 이 비주류의 사람들이 그래도 좀 뭔가 지켜보면서 협조를 할 수가 있었는데 네. 혁신위를 띄워버리니까 이거는 대통령의 뜻대로 만들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메시지를 다 반대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대사면을 하고 징계 처리를 한다는데 왜 더 화를 왜 내는지 이해가 그렇죠. 안 되잖아요. 혁신이란을 띄워서 그렇습니다. 네. 에디터님의 진단도 들어볼까요? 아니 뭐 제가 이 상황을 진단하기에는 너무 이제 사실 자명한 얘기여서 징계 철회 이전에 사실 대사면이라는 그 단어로 인해서 이준석, 홍준표 물론 두 사람 좀 결이 다른데요. 아무튼 네. 이준석 전 대표의 마음에 한 번 더 생채기를 낸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혁신위가 뭐 하는 곳이냐라고 이제 뭐 저는 이제 주로 질문하는 역할들을 많이 이제 해왔으니까 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저는 꼭 물어보고 싶은 게요. 혁신위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어쨌든 대사면이라고 처음 언급하고 징계 취소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할 거였으면 왜 그때 체리 따봉으로 시작된 내부 총질 사태부터 시작을 하여 그렇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뽑혀 있는 당 대표를 끌어내리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존재감이 많이 없다고 표현되는 김기현 대표를 5위에서 끌어올려가지고 1등을 만들었습니까? 예. 이거 국민의힘이 했거든요. 이거 다른 정당 얘기가 아니에요. 예. 국민의힘이 한 결과입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 결론을 당연히 받아들이기가 힘들 거라는 그 심정을 이해를 하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건 홍준표 시장 건이에요. 홍준표 시장 뭐 때문에 징계 받았습니까? 수액 골프. 수회 때 골프 쳐가지고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본인이 그 징계 받아들였거든요. 사과도 했죠. 이게 혁신입니까? 어. 이 혁신위에서 이거를 혁신 1호 안건으로 홍준표 시장의 징계 철회를 한다는 것은 이건 혁신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두 건을 좀 다르게 조금 또 판단을 해주셨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제 뭐 정당의 민주성이랑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네. 혁신위의 역할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어서 이거는 저는 백도라고 하죠. 네. 윷놀이로 보면 이거 혁신을 하려다가 오히려 당을 더 망가뜨리고 있다. 근데 더 화를 많이 냈어요. 그 네 글자로 네. 말씀하시면서 더 화를 내셨거든요. 이제 그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예. 예전에 총리 골프 쳐갖고 낙마한 경우도 있었는데. 예. 이걸 다시 사면을 해준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뺏었다가 혁신으로 볼수 주는 게 더 있는 나쁜 것이냐. 거예요. 예,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해 볼 사안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저희도 어제 김준일 앵커가 막 엄청나게 제일 어려워요, 물어봤는데 이게. 끝까지 뭐 답변을 하실 듯 안 하실 듯 이렇게 조금 애매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예. 이준석 전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와 이 국민의힘과의 이런 이 관계는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준석 대표는 국내를 떠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자기가 이 당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에 대한 애정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지금 나갈 수 없는 환경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당에서 공천을 받아도 자기는 죽는 길이요. 공천을 받지 않아도 죽는 길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여러 가지 대비책을 만들어 놓고 상황을 좀 볼 것 같아요. 그래서 탈당을 해서 신당을 차리더라도 다시 이거를 합치는 그런 구상을 머리 한 속에 한 구석에는 갖고 있을 것이다. 예. 예, 진정한 보수의 정당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의 무한 애정을 갖고 네, 있어서. 네.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물론 이제 그 어떤 측면에서는 동의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대로라면 공천을 받아도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모욕적이고 죽는 길이 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동의하지만 예. 그 모욕감을 이준석 전 대표가 얼마나 견뎌낼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미 이제 이 징계 철회로 인해서 본인도 뭐 많은 생각이 있겠습니다만 이대로 쭉 가다 보면 어찌됐든 탈당의 길이 어느 쪽에서든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예. 저는 왜 탈당을 하냐면 통합은 국민의힘에서 이미 불가능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당이라는 것은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총선 전 국면에서는 혁신이 어찌됐든 구성원 간의 합의가 돼야 통합이 되는 것이고 통합 이후에 연대가 되는 것인데 예. 지금의 혁신은 우리가 지금 평가한 대로 혁신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아마 소위 개혁보수라고 하는 측에서는 어려울 겁니다. 네. 그러면 그 당에 남아서 공천을 받는다? 그래서 뭐 무한 애정을 보여준다? 전 더 죽는 길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건 확실한 거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금태섭 전 의원의 신당 쪽에서 네. 굉장히 빠르게 인물들을 포섭해 나간다는 제보가 있고요. 예. 이게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듣기로는 뭐 이제 정의당 출신도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들어서 이게 좋게 보면은 뭐랄까 중도 통합 정당인데 나쁘게 예. 보면 잡탕밥이 될 수 있어서 잡탕밥에 만약 우려가 좀 불식이 된다면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가 확보될 거라고 보고요. 자신만의 신당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행보. 그렇죠. 근데 이거는 가능성이 또 낮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신당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는 완벽한 이준석계의 신당이 하나 탄생하는 것이지 지금 밖에서 이런 군부를 지펴서 잡탕밥 하나를 만든다고 이준석 전 대표가 합류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에 잔류할 가능성은 더 낮다. 더 어렵네요. 쉽지 않네요. 바른정당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잡탕 정당에는 안 들어갈 거고 네. 대구에서 한 석을 얻어도 아마 영남에서 의석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신당이 탄생을 한다면 호남이든 모르겠습니다. TK 쪽에서는 표를 얻기는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무조건 이제 비례 쪽에서 그쵸. 거대 양당의 어찌됐든 그 포션을 좀 뺏어오는 역할을 네. 제3신당이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아무튼 중도 통합 정당이라고 부르는 그쪽 세력이 어느 정도로 통합을 국민의힘이나 민주당보다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예. 관건이 될 수 있는데
다시 이제 반복합니다만 나쁘게 보면 잡탕밥이 될 수 있어서 음. 그런 정당에 이준석 전 대표가 합류할 가능성은 좀 낮다. 그쪽은 안 갈 것 네. 같고 네. 이준석 대표의 아마 친당 창당 키워드는 청년 보수 호남이 될 건데 네. 이제 유승민 그런 얘기도 있어요. 당을 여러 갈래로 만든다. 그래서 합친다. 그러니까 유승민 전 대표도 당을 만들고 예. 지금 이제 신인규 대표도 그렇죠. 당을 신인규 만들고 대표도 당을 같이 만들고 올렸고. 예. 이준석 대표도 뭐 만들지 안 만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다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층위를 해서 보수의 정당을 만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12월 며칠인지는 얘기 안 했지만 네. 이제 마음속에 날짜를 정해놨다고 하니까 아, 그래요? 네, 어제 얘기를 했으니까 또 주목을 해보고요. 진짜 끝으로 예.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까지만 짚어볼게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리얼미터 에너지경제 그 신문 의뢰로 한 조사를 보면은 23일에서 27일까지 2,506명 대상 조사했는데요. 네. 긍정평가 35.7, 부정평가 61.9 나왔어요. 지난 조사 대비 3.2%포인트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포인트 내려갔지만 여전히 부정평가가 60%를 지금 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5.8%, 민주당이 48.0%로 민주당이 상당히 지금 우위의 구도를 점하고 있는데 차이가 나네요. 예, 근데 이제 또 전화면접 조사는 국민의힘이 조금 앞서는 35%, 이거는 갤럽 자료입니다. 지난 네. 24일에서 26일 한 조사인데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32%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정당 지지율은 ARS에서의 고관여층 조사는 민주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 예. 총선 지형 조사도 민주당이 상당히 한 10%포인트 이상 앞서는 그런 네.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까지 궁금해하실 분들 네. 위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민심문화의 새로운 분들과 함께한 첫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혜영의 뉴스 공감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6시 3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